문제입니다. 25문제였는데 다들 한 35분에서 40분 시간 재고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1번 지구의 대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첫 보기부터 옳지 않습니다. 그죠? 기권에 속한다. 외권이라는 말은 그죠? X. 자, 2번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약 78%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3번 높이가 높아질수록 양이 감소한다. 기압의 감소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맞고. 자, 4번 지구의 대기는 지표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자, 5번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 3번 묶여있는 문제네요. 자,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대류가 나타나는 층. 자, 세 번째 설명인데, 자, 혹시나 요 문제만 따로 본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다면 섞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섞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면 얘네는 자리를 바꾸려고 섞이려고 할 겁니다. 우린 이걸 대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볍다는 건 밀도가 낮다는 건데 밀도가 낮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무겁다는 건 밀도가 높다는 거고 기온이 온도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때 대류는 일어난다. 그죠? 따라서 밑에 층이 온도가 높고 아래 층이 온도가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층은 A와 C 요 대류권과 그 다음에 중간권 요 두 개의 권이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A, D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에서 D층 봅시다. 자, A층, 대륙층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현상 나타난다고 했죠. 자, 2번 B층에는 오존층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죠. 자, 3번 C층에서 자, C층은 중간권인데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간권의 상층부에서 관측이 된다고 했었죠. 자, 4번 D층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했죠. 자, 5번 낮과 밤의 기오차는 D층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래서 D층인 열권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답은 5번이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구의 반사율은 약 30%이다. 그죠? 지구의 반사율은 30%. 그래서 70%는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수치니까 굳이 안 보여도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니은. 대기가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5번을 볼게요. 자,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화석 연료의 사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이산화탄소라는 이 온실기체 때문에 그죠? 이 온실기체는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우리 과학 A에서 연소 반응 배웠죠. 그죠? O2와 반응하면서 이 화석 연료에 들어가 있는 탄소 성분이 CO2가 되는 요 반응이죠.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였죠. 자, 디귿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의 면적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답은 X,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자, 위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제 자, 포화순기랑은 기온과 같이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포화순기랑은 기온에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가장 높은 E가 포화 수증기량도 가장 높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와 B, D는 같겠죠. A와 B, D는 같을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가 가장 작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요거는 우리가 기온은 X축에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축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말도 했고, 다음에 반대로 이슬점의 경우에 실제 수증기량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와 D와 E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Y축을 읽어줘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 그림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A의 상대 습도는 A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으니까 100% 맞죠? 포화 상태일 때는 이제 습도가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슬점은 B가 C보다 높다. 이슬점은 B가 C보다 높다. 맞고요. 자, 3번 C와 D의 수증기량은 같다. 그죠? C와 D의 수증기량은 같다. 맞고. 자, 4번 D는 E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다. D는 E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죠, 지금. 따라서 맞고. 자, 5번 E의 온도를 높이면. 자, E의 온도를 높일 게 아니라 E의 온도는 낮춰야 C점에 가서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 도달하려면 온도를 낮춰야 된다. 라고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비공기 2kg을, 자, 비공기는 현재 30도씨, 그죠? 30도씨에, 그 다음에 20g per kg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때 C공기 온도로 냉각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보라색으로 볼게요. 자, B는 현재 30도씨에 20g per kg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응결하는 C까지 낮췄을 때 여기까지 낮추는 거죠. 여기까지 낮췄을 때 요 응결되는 요 양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요 양을 구하려면 지금 현재 20g per kg 가지고 있는데 C의 포화 수증기량인 10만큼을 빼야겠죠. 그래서 10g per kg만큼을 빼야 된다. 응결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지금 구해야겠죠. 그럼 10g per kg이 나오는데 얘는 1kg당 10g이 응결된다는 거니까 2kg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kg을 곱해서 단위 없어지고 20g이 응결되어 나온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그림은 간이 가압 장치를 이용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가에서는 공기가 압축된다. 그죠? 가압 장치를 누르면 공기가 압축되죠. 2번 가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맞죠? 얘를 우리가 단열 압축 현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죠? 자, 3번 나에서는 공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 하강한다. 그래서 나에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하강한다고 했죠. X. 자, 4번 나에서는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그죠? 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뿌옇게 흐려졌죠. 맞고. 5번 향연기를 조금 넣고 실험하면 이 향연기가 우리 CCN 기억나죠? 응결핵 역할을 해서 조금 더 구름이 많아지고, 그죠? 그런 뚜렷하게 더 관찰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지표에서의 온도가 30도씨인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서 높이 H에서 구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지표에서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30도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 이슬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수증기로 남아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맞고. 니은 높이 H에서 공기덩어리의 상대 습도는 100%이기 때문에 응결을 한 거겠죠. 따라서 맞는 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는 동안 단열 압축이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야 맞겠죠. X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0번
그림은 비나 눈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다. 자, 가는 지금 빗방울이 점점 커져가지고 떨어지는 병합설 얘기고, 나의 경우에는 빙정이 커지는 빙정설의 얘기죠.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보이니까. 1번, 가는 병합설, 나는 빙정설이다. 맞고. 2번, 가의 구름 속에서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충돌하여 합쳐진다. 그래서 병합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맞고. 3번, 가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한다. 그죠? 한 번도 눈이 되지 못한 비라고 했어. 그지? 4번, 나에서 지표의 온도가 0도보다 낮으면 눈이 내린다. 그렇겠죠. 이 빙정들이 떨어질 때 녹지 않고 눈이 내릴 거야. 자, 5번, 나는 열대지방이 아니라 온대나 혹은 한대, 그죠? 혹은 냉대, 지방의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수은을 이용해 토리첼리의 기압 실험 측정을 한 것이다. 자, 1번. A는 진공 상태 맞다고 했죠. 자, 2번. 이 지역의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우리의 기압이죠. 우리의 기압. 자, 이 1013 헥토파스칼은 대략 76cm Hg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77cm의 수은 기둥과 같으니까 이 지역의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다음에 3번.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이겠죠? 그래서 같다 라고 해줘야 되고, X. 자, 4번.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은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다고 했죠? X. 5번. 수은 대신 물을 이용한 실험하면 우리 현재 76cm Hg일 때도 10m의 물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기둥의 높이는 77cm보다 훨씬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높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랬으니까. 자, 12번.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높이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 4번이 맞겠죠?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기압은 낮아지는 요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맞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13번. 가와 나는 어느 해양 지방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요 해풍, 그죠? 해풍은 우리가 낮에 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바다에서 분다는 건 바다의 기압이 높고 육지의 기압이 낮다는 얘기겠죠?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은 부니까. 따라서 바다 쪽이 기온은 오히려 낮고 기온은 육지 쪽은 높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육지는 온도 변화가 크죠? 그럼 온도 변화가 큰 육지가 기온이 더 높으려면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겠지.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사진이 밝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육풍은 밤에 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압은 육지 쪽이 높고 바다 쪽이 기압은 낮을 거고, 그죠? 기온은 반대로 육지 쪽이 낮고 바다 쪽이 기온이 높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봅시다. 자, 기역. 가는 밤, 나는 낮이다. X. 자, 니은. 그죠? 반대로 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나일 때 보면 기압은 바다가 육지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X. 자, 디귿. 가와 나에서 바람은 바다와 육지의 가열과 냉각 차이. 얘를 우리는 비열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A는 북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그죠?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죠? 한랭 스뷴한
자,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D는 북태평양 기단이겠죠. 우리나라의 고온 다습한 여름을 담당하는 기단이고, C의 경우엔 양쯔강 기단, 그죠? 온난 건조하고 우리나라의 봄, 가을을 담당하는 기단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A는 주로 겨울에 영향을 주죠. 자, 2번 B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한 성질을 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자, 남북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 갈수록 고온의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저온의 기단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좌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왼쪽에는 대륙이 있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해양이 있기 때문에 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C는 고온 다습한 성질을 띠지 않고 고온 혹은 온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건조한 성질을 띈다. X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쭉 봅시다. 4번 D.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는 폭염이나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맞고 5번 초여름에는 B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D의 영향이 아니라 B의 영향인데 얘도 약간 그죠?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 3, 5번이 다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죠? 고쳐주세요. 그죠? 3, 5번이 다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14번에 3번이 원래 정답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네, D가 아니라 B겠죠? B의 동해안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요걸로 고쳐주세요.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가는 보면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을 파고들고 있으니까 한랭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경우엔 따뜻한 기단이 서서히 완만하게 찬 기단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온난전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역에서 가의 전선 뒤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죠. 그죠?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니은. 나 온난전선에서는 전선 앞쪽에 위치한 지역은 뒤쪽에 위치한 지역보다 기온이 뭔가 높다였던 것 같죠? 높다였던 것 같은데 이제 오타가 났고, 자, 뒤쪽에 위치한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 앞쪽이 지금 차가운 기단이고, 그죠? 뒤쪽이 따뜻한 기단이다 보니까 앞쪽에 위치한 지연의 기록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맞을 겁니다. X고요. 디귿. 전선의 이동 속도는 가보다 나가 빠르다가 아니라 나보다 가가 빠르다라고 해줘야겠죠. 한랭전선이 10m/s 정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1번만 정답이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북방구 어느 지역에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등압선의 분포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가는 보면 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니까 가운데가 저기압이고 그 주변부가 고기압이 되겠죠. 나는 반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불어나가고 있으니까 가운데가 고기압, 주변부가 저기압이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보기를 보면 기역, 가의 중심부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라고 해줘야 맞겠죠. X. 자, 니은. 나의 지상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자, 고기압 주변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맞고. 디귿.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그죠? 저기압일 때 우리는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저기압일 때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가와 나는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다. 지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같이 있는 우리나라의 온대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자, 지금 보면 쭉 서쪽으로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가에서 나를 타고 이제 편서풍을 타고 지금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역. 가에서 P 지점에서는 아직 온난전선이 지나가기 전이네요.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그죠? 비가 내린다면 이슬비, 그죠? 온난전선의 층운형 구름에 기반한 이슬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X. 자, 니은. 나의 P 지점이 가의 P 지점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그렇겠죠. 지금 나의 P 지점은 고기압 상태고
가의 피지점은 저기압 상태니까 아무래도 나에서 이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의 피지점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맞는 보기. 디귿. 관측 기간 동안 한랭 전선이 아직 통과하지 않았죠. 그죠?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X 답은 2번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형적인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보면 지금 가는 남고 북저형의 등압선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따라서 요 남고 북저형은 우리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기압의 배치였고 자, 나에 보면은 서고 동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기압 배치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이다. 맞고 니은 나일 때 우리나라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아니죠. 북서 계절풍이 불겠죠. 그죠? 자, 디귿 나일 때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겠죠. 겨울철일 때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대륙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서 차갑고 건조한 그런 공기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지구의 기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어떻게 나타날지 서술하시오. 자, 두 개의 층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두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가 현재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서 잠깐 그 성층권에서 잠깐 증가하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일로 갈수록 감소하잖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원래는 줄기만 해야 되는데 기온이 줄기만 해야 되는데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살짝 기온이 올라갔다 다시 감소하는 중간권에서 다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향성이 이제 오존층이 없으면 없어지면서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곡선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온도가 다시 증가하는 열권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넘어가서 20번을 보면 가와 나는 각각 지구의 대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와 나의 지표면의 온도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당연히 나가 가보다 그죠? 지표면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에서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겠죠.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지표면 온도의 원동력이 되지만 나의 경우에는 나에서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랑 플러스 대기 중 온실기체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돌려주는 그 복사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 복사 에너지가 합쳐져서 이 지표면의 온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가 훨씬 더 따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에 있는 이 온실기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온실기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21번 그림 가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은 다음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고 헤어드라이어기로 가열하는 모습을 나는 얘를 다시 찬물에 넣어 식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우리 요거 교과서에 있었던 실험인데 다들 기억나나요? 자, 가에서 일단 따뜻한 물에 조금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로 이제 공기의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여기 있는 공기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수증기로, 그죠? 수증기로 전환이 되면서, 그죠? 물이 수증기로 증발이 되면서 얘네가 물이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나에서 다시 찬물에 넣으면 이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는 건 더 이상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따라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자, 가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고 써줘야겠죠? 증가하고, 왜냐면 물에서 수증기로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나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었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22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우리나라 상공에 발달한 구름 내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방울과 빙정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변하냐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자, 빙정설의 경우에 우리가 이걸 자세히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물방울이 뭐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0도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바로 이제 빙정으로 승화하거나 아니면 물방울이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빙정에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빙정에 달라붙어, 이걸 우리는 승화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달라붙어 빙정이 점점 커지는,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요런 지금 강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23번, 달의 표면에서 수은을 이용하여 토리첼리의 기압 실험을 한다면 지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를지 예상하여 쓰고. 자, 그러면 달의 표면에서 보면 달의 표면은 우리 기압이 0이죠. 그죠? 요거 이제 약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압이 0이고, 왜냐면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다는 건 달을 둘러싸는 기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주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우주 공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압이 0인 거죠. 그래서 기압이 0이기 때문에 토리첼리의 기압 시험을 한다고 한들 수은 기둥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시 수은 기둥의 높이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24번. 그림은 해륙풍이 부는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지표 부근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었을 때는 몇 시 무렵인지 써보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해륙풍이 도대체 왜 바람이 부는가? 우리 여러 번 했다시피 이제 비열차로 인한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기압차, 그죠? 생기는 기압차로 인한 바람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해륙풍이 많이 불려면 기압차가 많이 나야 되고, 기압차가 많이 나려면 온도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럼 온도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보면 여기란 말이죠. 지금 한 3시경, 그죠? 그래서 오후 3시경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라고 하면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압차도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와 기상위성에서 촬영한 구름 사진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뿌옇게 이제 구름이 막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체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그죠?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그 다음에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장마전선, 정체전선이죠. 자, 요 전선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체전선 혹은 장마전선이라고 써주면 될 것입니다. 그죠? 장마전선이다. 이때 기단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라고 하면 오호츠크의 기단 쓰면 안 되지, 그지? 남부지방이니까 북태평양 기단을 써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중간고사 대비 잘 해서 모두 다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